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오늘이 가장 싼 데가 바로 입니다. 강남은 이제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지 지금은 강남구는 오늘이 제일 싸단 말 안 해요. 이제는. 네, 오늘이 제일 싼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부터는요 2026년 3월 달에 베스트 매입 사례 7건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꼬마 빌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입니다. 3분 거리고요. 상암동입니다. 여기가 뭐 TVN, YTN, SBS 다 방송국이 있는 곳이죠. 바로 옆에 이 먹차 상권 내에 있는 건물이고요. 코너 건물입니다. 로드뷰를 보도록 할게요. 다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직장인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이 건물 최근에 이제 신축을 했고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코너 건물이고, 이 뒤에까지 다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건물 사신 분 아주 잘 사셨고요. 일단 매매 금액 17억 7천이고요. 자, 감정가가 약 23억 나옵니다. 시세보다 약 5억 이상 싸게 샀어요. 마포구 상암동은 입지가 좋은 곳이잖아요. 입지가 좋은 곳은요, 감정가 이하로 사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금액이 낮은 건물은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두텁기 때문에 감정가 낮은 걸로 싸게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 그랬죠? 싸게 사고 연면적도 많으면은 베스트다. 이거는 무조건 남는다. 연면적을 보시면 3종인데 241%, 용적률이 이제 67평이에요. 높진 않은데 그래도 적당하게 나왔어요. 대신에 싸게 샀기 때문에 차익을 얻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연면적이 준수합니다. 8평. 한 2배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을 임대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자, 이 건물은 1층, 2층 현재 음식점 사용하고 있고 3, 4, 5층은 주택인데, 저는 여기를 제가 만약에 여기를 했다면 저는 3, 4, 5층을 호텔로 맞췄습니다. 호스텔. 도로가 8m가 되어 있고 옆 건물과 뒷 건물 이격거리가 1m 이상이 다 됩니다. 호스텔로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 없는 건물입니다. 이번 건축물 없고. 여기가 왜 호스텔이 되냐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은 공항철도가 다니는 곳이죠. 이 다음 역이 홍대 입구역이에요. 홍대 입구역. 그래서 외국인 수요도 많은 곳이고, 이 방송국 관련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호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 투자자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무조건 호텔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호텔로 99% 가능한 그런 건물이고요. 일단 싸게 샀고 연면적이 준수하고, 일단 근생으로 임대를 뽑았는데요. 주변 이제 시세가 전체 다 10만 원으로 평당가를 맞춰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임대료가 690만 원 나옵니다. 690만 원. 그럼 17억에 매입하신 분은 수익률 7.7%. 기가 막히죠. 자, 25억에 엑시트 했을 때 수익 4.7%입니다. 8억에 엑시트해도 4%가 나와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이코치님, 여기가 어떻게 평당 10만 원씩 나올까요?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여기 근처 건물이죠. 자, 2층인데 얼마죠? 15만 원 나왔어요. 2층인데. 물론 리모델링은 좀 했는데 71년도 건물인데 이렇게 나왔고요. 2층이 15만 원 나왔어요. 자, 1층이 얼마 나왔냐면 250만 원에 18.73, 13만 원 나왔거든요. 자, 1층이 13만 원 나왔고 2층이 15만 원도 나왔고요. 자, 딴 거 몇 개 한번 더 볼게요. 약간 옆에 빠져 있는 건물 좀 봅시다. 자, 1층인데 요거는 옆에 좀 빠져 있어서 그런지 잠시만요. 250만 원. 250에 20평. 12만 5천 원. 옆에 약간 빠져 있는데도 1층이 12만 5천 원. 그리고 뒤쪽 골목 상부층을 볼게요. 30평인데 240만 원. 그러면 8만 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균 10만 원을 맞춘 거예요. 연면적이 67평. 관리비까지 하니까 약 700 정도. 700이니까 7%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임대를 잡은 게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호텔을 운영하면 더 나오겠죠. 한 1000만 원도 나오죠.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35억에 파다도 매각이 되죠.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입하신 분 잘 사셨어요. 정말 잘 사셨고 정말 아까운 건물입니다. 이 건물주가 여기 1, 2층에서 장사를 해요. 근데 너무 힘든가 봐요. 제주도에 팔고 내려간다고 좀 급하게 파셨는데 굉장히 아까운 건물입니다. 네, 아까 잘못 산 건물의 경우 전문 부동산 업체를 끼고 샀을 텐데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전문 부동산 껴도 저도 중개사지만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건물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해요. 그럼 중개사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좋다고 해서 거래를 해야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가 마음에 드는데 중개사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요, 이 투자자가요 이 건물에 꽂히면은요 어떻게 해서도 하게 되어 있어요.
말려도 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말리면 오히려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물 정도를 살 정도 투자자들은요,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성공하신 이런 자기만의 철학과 아집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본인이 맞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개사가 이거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저희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기분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예, 맞아요 대표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건물에 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부동산 업체에서도 이 건물을 잘 볼 줄 모르면 또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또 건물을 잘 볼 줄 모르는 중개사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빌딩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소음 운동입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잘 산 건물들. 한성대 있고요. 4호선. 자, 7번 출구 바로 앞에 있어요. 역출구 앞에. 자, 이 건물이죠. 이 건물. 역출구 나오자마자 입지가 좋으니까 상부층에 병원 들어가 있고, 네, 상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단 매매 금액이 50억이고요. 공시가격 52%. 자, 26억 나왔는데, 자, 이 건물의 감정가 60억 나옵니다. 60억. 자, 61억 나오죠. 그럼 시세보다 지금 싸게 샀어요. 10억 이상. 근데 또 초역세권. 역출구예요. 입지도 아주 A급이에요. 제가 그랬죠. 좋은 입지에는요, 감정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건물 없다고.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은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주가 싸게 팔 이유가 없죠. 싸게 안 팔아도 살 사람은 많은데, 또 임대료도 잘 나오고, 또 공실률도 적고,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싸게 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산 거예요. 자, 여기에 연면적도 283평. 대지가 53평인데 연면적 283평이에요. 거의 대지 면적의 한 5배 이상 높습니다. 연면적 높고. 자, 싸게 샀고 연면적 높고. 예. 그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엑시트가 되겠죠. 자, 이 건물인데요. 제가 주변의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1층에 20만 원, 2층에 10만 원, 3층에 6만, 5만, 4만.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익률이 2,500에 나오니까. 자, 50억에 매입했을 때 수익률 7% 나오는 거예요. 그럼 70억에 매각해도 수익률 4.8%. 대한민국 4.8% 수도권에 없죠. 인천에 가야지 있을까 말까인데 80억에 해도 매각이 되는 거예요. 입지까지 좋기 때문에 더 확실해. 한 20억 정도 벌고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왜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한번 볼게요. 자, 등기부 등본을 좀 우리가 보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싸게 팔았을까?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저당도 없고. 지금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48년생이면 약 한 80 정도 가까이 되셨어요. 그럼 연세가 이제 80 정도 가까이 되시다 보니까 상속 전에 재산정리 차원에서 매각할 수도 있고, 또 연세가 드시니까 어쩌면 아플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제 사유로 빨리 매각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KK3657님. 네,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대박입니다. 저런 건물은 그냥 사돈 8촌까지 돈 끌어와서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로구 인사동 건물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아주 핫하게 아주 뜨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인사동 거리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텐데 최근에 한번 가보셨을까요? 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가는데 갈 때마다 사람이 항상 많고 외국 관광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평일이나 주말에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인사동길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고, 길 자체가 이 북촌 또 서촌 경복궁 다 이어지는 길이고, 이 종로 3가 여기가 또 이제 야장이 또 있잖아요. 또 익성도 한옥마을. 이게 다 길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권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메인 한복판 사거리 코너에 거래가 되었고요. 자,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자, 매매 금액이 40억이고요. 공시 가격 58%. 이 얘기는 감정가가 거의 한 55억. 그럼 10억 정도 싸게 매입한 거예요. 이런 메인 입지에 10억을 싸게 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굉장히 싸게 산 거고요. 물론 단점은 이제 연면적은 좀 낮아요. 49평. 네. 하지만 많이 싸게 샀기 때문에 충분히 이 연면적 낮은 거를 상세하고도 남을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 인사동 거리가 딱 2층, 많게는 3층까지만 임대 맞추기가 좋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사무실이나 뭐 갤러리나 이런 거라서 임대료가 완전히 확 떨어져요. 그래서 2층까지가 제일 많이 받고 그나마 3층. 근데 이 건물은 이 또 사거리 코너에 있어서 이 3층까지도 그냥 상가가 다 들어와 있어요. 아마 임대료는 굉장히 낮을 거예요. 옛날부터 들어왔던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 한다면 여기 1층이 현재 임대가 50만 원이에요. 평균 45만 원. 1층이. 그리고 2층이 한 20만 원. 여기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유동인구 바글바글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걸 하나 또 만들었거든요. 1층에 50, 2층에 근생 20, 3층에 15.
자, 40억에 매입했을 때 수익률 4.81%. 좀 많이 싸게 샀지만 수익률이 좀 덜 나온 이유는 연면율이 낮아서. 하지만 싸게 하니까 이렇게 수익률 나오는 거예요. 좋은 입지에. 60억에 매각을 하게 되면 수익률 3% 맞춰놓고 무조건 엑시트가 됩니다. 앞으로 종로구는 더 올라갈 겁니다. 오늘이 가장 싼 데가 바로 종로구입니다. 강남은 오늘이 가장 싼데 강남은 이제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지 지금은 강남구는 오늘이 제일 싸단 말 안 해요. 이제는. 종로구, 한남동, 성수동 오늘이 제일 싼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3%, 60억에 엑시트가 됩니다. 이 건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물들이 막 3억 3천, 3억에 되어 있고 2022년에 2억 5천에 거래가 찍혔고요. 지금 여기 3억 이하로 나와 있는 건물들이 없어요. 여기는 옆길이고 여기는 옆길이고 여기가 이제 메인 길이거든요. 메인 길에는 3억 이하로 나와 있는 게 없고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었어요. 그럼 얘도 왜 싸게 거래가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여기서도 기호를 한번 얻자고요. 요거 등기부등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소유자가 넘어가기 전이에요. 일단 근저당은 없습니다. 대출 때문에 싸게 판 건 아니고 지금 여러 명이 소유자인데 다 형제들이 보유하고 있죠. 근데 외국에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 25년에 상속을 받으신 거예요. 자 상속을 받아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을 했고 특히 외국 주소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대체로 한국에 대한 시세를 잘 몰라요. 경제 상황도 잘 모르고 이 미국에서 이민을 가신 분들은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면은요 여기서도 세금을 내고 여기서 세금을 또 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캐나다에 있으신 분들은 빨리 팔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상속으로 받은 건물은 부모로부터 공짜로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그렇게 애착이 없어요. 그래서 싸게 팔면 팔린 대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종로구 돈이동이고요. 자, 이 건물도 한번 볼게요. 아, 지금 종로구입니다. 네, 이것도 거의 나오자마자 매각이 됐고요. 위치는 이제 종로 3가역. 여기 야장이에요, 야장. 유도인구 정말 많은 곳. 아주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익성도 한옥거리. 진짜 많아요, 사람이. 진짜 많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가 여기예요. 이 뒷골목. 돈이동 갈매기살 골목이고 제가 한 3주 전에 가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여기 서 있는데 바글바글합니다. 예, 다 MZ들입니다.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주요층이었는데 지금 다 MZ 세대로 다 바뀌었어요. 야장이 깔리거든요, 밤에.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예, 평일에도 그렇고 여기 딱 5시 반 되면 야장 깔리거든요. 정말 분위기 좋고 재밌어요. 또 음식도 비싸지 않고. 그래서 MZ들 상당히 많이 가고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가고. 그러니까 바로 팔리죠. 이런 데는 그냥 거의 평당이 NI가 50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기존에 임차인 분들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지만 재임대 받으면 무조건 평당 50만 원 이상입니다. 이 정도 유도인구면 기본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죠. 임차인들이 무조건 음식만 좀 괜찮으면 무조건 장사가 되는데 그래서 발품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권 이런데 분석하고 다녀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갔었으면 그냥 바로 보자마자 매입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매 금액이 71억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거의 공시가격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어요. 감정가 수준으로. 그러면 잘 샀죠. 특 A급 입지에 감정가 수준 매입됐으니까 매우 잘 샀고 자 일반 상업지역이고 대지 40평 연면적 116평입니다. 약 한 3배 정도 되는데 연면적도 나쁘지 않아요. 116평 4층 건물이고 자 이 건물 2층까지 포차 있고 3층도 바예요. 그래서 4층 이 옥상을 루프탑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올 상가로 수익률 3% 정도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샀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싸게 산 게 아니라 너무 입지가 좋으니까 이런 입지에는 지금 이런 데는 매년 지가 상승 매년 10% 지가 상승 볼 수 있습니다. 그 5년 보유하면 100억이에요. 5년 보유하면 10%씩 올라가니까 35억 올라가니까 100억. 예. 현금 한 20억이면 매입하죠. 그래서 5년 보유하고 있다가 100억의 엑시트가 되죠. 임대료 계속 올려가면서. 너무 아까운 건물. 그래서 이게 상권이 계속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계속 달라져요. 계속 바뀌어요. 트렌드도 바뀌고.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상권 공부하시고 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안목도 높아지고 가미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방이동입니다. 방이동. 방이동이고요. 방이역에서 도보로 약 7, 8분 거리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좀 멀고 유도인구는 없는 곳입니다. 로드뷰를 좀 보여드리면 자, 이 건물이거든요. 네, 학원으로 많이 되어 있죠. 또 병원 약국도 보이고요. 유도인구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항아리 상권, 좀 작은 항아리 상권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고 또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학원이나 병원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이 건물을 왜 벨트 매입으로 했냐면 매매 금액 34억인데
공시 가격 60%. 자, 20억이거든요. 자, 이 건물의 은행 감정가는요, 최소 55억이 나옵니다. 최소 감정가. 그리고 여기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방이동. 그리고 2차선 도로변에 있어요. 그럼 굉장히 싸게 샀죠. 20억 정도 싸게 매입을 했죠. 그리고 연면적도 자 209평입니다. 대지가 91평이고 연면적도 준수합니다. 주변의 임대 시세를 조사를 해봤고요. 리모델링 없이 엘리베이터 안 넣고 임대를 했을 때 1층에 12만원, 2층에 6만원, 5만원, 4만원, 4층, 그리고 지하가 25,000원 평당. 계산을 하니까 1,300 정도가 나와요, 임대료가. 그러면 34억에 매입을 해서 수익률 5%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50억에 감정가로 매각했을 때 3.32로 맞춰놓고 엑시트가 되겠죠. 연면적은 준수하나 굉장히 싸게 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베스트 매입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 매입 사례 이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을지로 사가역입니다. 초역세권이고요. 여기가 방산시장입니다. 도배, 뭐 인쇄, 뭐 판촉 이런 거 하는 데죠. 그래서 공실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특수한 상권이라서 요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 매매 금액 34억이고요 공시가격 15억이 나왔거든요. 50% 가까이 나왔죠. 감정가는 한 40억 이상 나옵니다. 지금 거의 한 6억 7억 이상 싸게 샀어요. 연면적도 44평인데 169평, 거의 4배 정도 수준 됩니다. 땅 크기에. 자, 용적률 311% 높죠. 상업지역입니다. 일단 싸게 샀고, 자, 연면적 높고, 그래서 엑시트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보죠. 주변 시세를 조사했고요. 1층이 13만원 나오고 2층이 8만원, 3, 4, 5층이 7만원씩. 엘리베이터 없어도 여기는 받더라고요. 지하는 약 3만원 창고용으로 쓰죠. 자, 1450이 나옵니다. 현 상태 임대 놓았을 때. 자, 매매 금액 34억, 수익률 5.4%가 나오는 건물이에요. 50억 엑시트에도 수익률 3.61로 맞춰놓고 매각이 가능하죠. 등기부 등본 보도록 할게요. 방이동도 역시나 이분이 원소유주가 71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연세가 상당히 있으시겠죠. 주민등록 번호도 없거든요. 연세가 80대 무조건 이상입니다. 이런 분은.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 전이나 상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34억에 싸게 거래가 된 겁니다.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한 2년 전에 한 50억, 48억, 45억 점점 떨어지더니 결국 34억에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상속이나 외국인, 주소지가 이제 외국 쪽으로 되어 있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저당이 아주 높거나 이런 경우가 급하게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건물 보실 때 이런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상속인지 아닌지, 연세가 많으신지,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 대출은 많이 받아 있는지,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떤지 유추해낼 수가 있거든요. 급하니까 내가 금액을 더 깎아도 되겠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더 좀 세게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 그럼 상대방은 급하기 때문에 팔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